NF 소나타입니다. NF 소나타인데 에어컨이 되지 않는다고 방문해 주셨네요. 자, 연식을 와, 여기 있구나. 2008년이네요. 에어컨이 어떻게 남되는지 보겠습니다. 삼성 하이패스입니다. 삼성 하이패스입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27도네요. 27도인데 를 확인해보고, 조금 전에 서비스 보트에 장비를 세팅하고 압력을 보니까 가스가 아예 없네요. 가스가 아예 없네요. 제로. 가스가 전혀 없는 상태네요. 조금 전에 가스 상태를 확인하셨듯이 가스가 전혀 없었죠. 가스가 누설돼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하게 감이 오죠. 그런데 누설되는 것을 진단하고 또 다른 부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요. 먼저 에어컨을 작동을 해서 다른 부위에 또 혹시 이상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누설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작동했는데 컴프레셔는 작동을 하네요. 컴프레셔는 이상 작동을 하고요. 팬이 돌고 있거든요. 네, 팬이 좀 돌고 있습니다. 자, 이 팬이 또 고속으로도 도는지 봐야 되겠죠. 압력을 좀 올려서 고속 팬이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압력이 상승을 안 하네요. 더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약 180 정도 되죠. 180 psi에서는 지금 팬이 저속으로 돌고 있거든요. 좀 더 올려서 고속이 도는지 확인해 볼게요. 고속 팬이 도는지 볼게요. 조금 전에 들으셨죠? 소리가 다르죠? 팬 도는 소리가 들리죠? 고속으로 회전하는 팬 소리가 확연하게 구별돼서 들립니다. 고속 팬도 이상이 없네요. 조금 전에 컴프레셔의 작동 여부, 그리고 이 팬이 정상으로 회전하는지 확인을 다 했거든요. 다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누설 부위를 작업하면 되는데요. 지금 누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250이네요. 정확하게 250 psi에 세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하이패스입니다. 팬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7,380.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50 psi에
250psi에 압력을 가해서 누설 체크를 해봤는데 미세하게 떨어지기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압력을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이번에는 진공으로 정면에서 지금 비추고 있거든요. 정면에서 비추었을 때 30의 0자에 약간 좌측에 와 있네요. 이 상태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진공에서는 거의 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갈등이 생기죠. 약간 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2시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라면 진공으로 찾는 건 좀 어렵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약 한 2시간 반 전에 250에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235 정도 되죠. 한 2시간 반 동안에 약 15psi가 지금 누설이 됐는데 온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누설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진공으로서는 표가 나지 않고요. 지금 압력을 가해서 약 15psi가 다운이 됐는데 조금 전에 저압 라인에서 확인을 한번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 제가 확인했을 때 누설되는 부분이 저압 호스 영문이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P자와 E자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누설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정말로 미세하게, 초미세하게 새는 걸 확인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메인 눈 내지는 독수리 눈 돼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이죠? 영어로 E자 상단 부분에 제가 스프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E자, 영어로 E자 되어 있는 부분 상단부 쪽에 한번 보세요. P자와 E자 사이에 지금 기포가 발생하고 있네요. 초미세하게 되네요. 확실하게 표가 나죠. 이 부분에 E자 상단 부분에 확실하게 표가 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확인하셨듯이 아주 미세하게 누설된다고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누설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제가 에어컨 정비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250psi에서 약 2시간 반 동안에 약 15psi가 누설될 정도라면 조금 전에 확인하셨던 그 정도 양으로는 이렇게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 또 다른 곳에서 누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양이 이 정도의 눈금으로 떨어지질 않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많이 새는 부분이 어디인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꼭 찾아봐야겠네요. 그 정도의 누설 가지고는 이렇게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온도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눈금은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어딘가가 많은 누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찾아봐야죠. 찾아보겠습니다. 또 압력이 좀 떨어져서 조금 더 압을 올렸습니다. 260 좀 넘네요. 260 좀 넘게 압을 올려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압력을 가해서
분명히 압이 떨어졌는데 누설되는 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확인하셨던 그 저압 라인에서 누설이 됐었는데 그 정도의 압력으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압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컴프레셔는 다 확인을 한 상태고요. 컴프레셔는 이상이 없고요. 이번에는 이 범퍼를 다 탈거했습니다. 범퍼를 다 탈거하고 라디에이터 팬하고 다 탈거를 했죠. 다 탈거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탈거를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콘덴서가 좀 의심이 가장 많이 가는데 세심하게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제 콘덴서에 스프레이를 해볼 텐데요. 스프레이를 하는 방법은 기술은 아닌데요. 보통 이런 스프레이 가지고 분사를 해보죠. 이런 콘덴서를 확인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 노즐을 좀 많이 열어서 물이 길게 분사할 수 있도록 이게 잠궈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분사해서 열어서 길게 분사해서 더 하겠습니다. 열어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컨덴서의 핀 전체 안쪽까지 이 액체가 분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쪽에서 누설되는 것까지 좀 더 쉽게 포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많이 열었는데 많이 열었죠. 이 상태에서 분사 한번 해볼게요. 더 열겠습니다. 네, 이 정도. 그래서 안에까지 다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해 주셔야 되죠. 이 안 보이는 곳에 잘 뿌려야 되죠. 자칫 누설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서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스프레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스펀지도 도움이 되죠. 거품을 충분하게 묻혀서 안에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셔줍니다. 꾹꾹 눌러줘야 되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안에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라디에이터하고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스프레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로 꾹꾹 눌러주는 거죠. 안에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을 다 담그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라디에이터와 콘덴서 사이까지 어느 정도는 식별이 가능하겠죠. 저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화면이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충분하게 적셔서 안에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볼까? 이게 올라오죠? 여기 같은데? 올라오죠? 올라오네요.
편하죠? 기포 생기죠? 불을 한번 밝혀볼게요. 봅시다. 여기였나? 이거 찾는다고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한 10시간 걸린 것 같네요. 앞 넣고 진공, 가압에서 체크하고, 진공으로 해보고, 또 기다렸다가 또 체크하고 하는 시간이 한 10시간 걸린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한 밤 10시쯤 된 것 같은데요. 찾았네요. 이거 새죠? 이렇게 새니까 게이지가 떨어졌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참 있다가 한번 볼게요. 기포 올라오죠? 예, 잠시 지켜봤는데 기포가 굉장히 커졌죠? 기포가 많이 커졌네요. 여기서 누설되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포착이 됐네요. 에어컨 누설은 진단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많이 새면 찾는 게 굉장히 쉬운데 미세하게 누설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됩니다. 기포가 굉장히 커지죠. 이렇게 찾았습니다. 에어컨 라인을 다 탈거를 했습니다. 고압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저압 호스에서 미세한 누설이 확인됐는데요. 어제 이 부분에서 누설이 있었거든요. 자세히 호스를 보니까 굉장히 호스가 오래됐는데 오렌지 펄이 피었어요. 오렌지 껍질처럼 우들투들 하는데요. 이 미세하게 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 호스를 교환하려고 하면 이 전체를 교환을 해야 돼요. 이 호스를 교환하려고 그러면 전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이 고압 라인하고 다 같이 돼 있죠. 같이 여기에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압 라인하고 다 같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부품 금액을 알아보니까요, 금액이 그다지 고가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파이프 호스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괜찮아서 어셈블리로 이렇게 교환하려고 합니다. 신품입니다. 신품. 이 부분에서 누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어셈블리로 이렇게 공급이 되네요. 센서는 공급이 되지 않고요. 센서는 탈거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더라도 이 부품 금액이 높지가 않아요.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서 어셈블리로 교환합니다. 이제 에어컨 라인하고 고압 호스까지 콘덴서 모두 교환을 마쳤습니다. 콘덴서 신품으로 교환했고요. 파이프 라인, 에어컨 라인 다 교환했습니다. 이 고압, 이것도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짜증나서 못하겠는데, 저는 이거 짜증나서 못하겠는데, 잘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잘하죠? 이제 누설 작업은 다 마무리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다시 압력을 가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설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또 혹시 모르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야죠. 예, 250 psi에 정확하게 세팅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보면 좋은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한 25분 30분 가까이 지켜봤는데 그대로네요. 누설되는 곳은 없네요. 진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공으로 세팅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역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전혀 누설되는 부분이 없네요. 플러싱하고 가스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싱 하겠습니다. 이제 플러싱이 완료가 됐네요. 배출된 폐유를 보겠습니다. 한 60 정도 배출됐으니까 신유를 150cc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600인데요. 한 550을 먼저 주입을 해서 이 차량의 특성에 맞는지 압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틀 수는 있는데 나중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네. 그때 밸브즈 밸브를 한번 교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에 서비스 포트 저압, 고압 서비스 포트 누설되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